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찾아갈 도시는 시애틀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시애틀에 대해서 많이 익히 들어보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무엇 때문에 시애틀을 우리가 이렇게 익히 들어보게 됐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시애틀 하면 연상되는 기업들이 있으실 겁니다. 가장 먼저 연상되는 기업들 중에 하나는 스타벅스가 탄생한 곳, 이거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본사가 있는 곳, 시애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이 뭐죠? 아마존 본사가 있는 곳이 시애틀. 맞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기업들의 본사가 있는 곳,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가장 잘 사는 도시 중에 한 곳인 시애틀. 자, 그럼 시애틀은 원래부터 이렇게 잘 나갔던 도시일까요? 자, 안타깝게도 시애틀은 원래 잘 나갔던 도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뒤에 보시는 이 시애틀의 멋진 모습은요, 사실 과거에 시애틀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상상을 못할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애틀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사실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시애틀은 산림 벌목업이 주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광산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업이 주로 시애틀의 먹거리의 가장 주요 분야에 해당됐었는데요. 이런 시애틀이 세계대전 이후에는 군수산업의 메카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보잉사의 항공제조 정비회사가 바로 시애틀에 있었거든요. 그럼 보잉사는 왜 하필 시애틀에 이런 제조 거점을 만들었느냐? 자, 미국이란 나라는 이 오른쪽으로는 대서양에 위치해 있고 이 왼쪽으로는 태평양에 위치해 있죠. 따라서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항구의 거점 군항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군항으로 시애틀 지역을 삼았고, 바로 보잉사도 그런 군수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시애틀에 이렇게 항공기와 제조 설비를 구비해 놨던 것이죠. 그래서 시애틀 하면 미국인들은 2차 세계대전 뒤에는 해군기지가 있는 곳 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해군기지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애틀 그러면 글로벌 IT 혁신 기업에 있는 대표적인 혁신의 허브 도시가 됐습니다. MS 본사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마존 본사 있고요. 이베이는 여기에 의미 있는 센터가 있고요. 페이스북도 거의 본사에 준하는 또 하나의 오피스를 바로 시애틀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만 유치해도 대박일 텐데, 이걸 이렇게 줄줄이 유치할 수 있는 시애틀의 가장 큰 장점, 무엇이 있었길래 시애틀은 이렇게 반세기마다 그렇게 급변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시애틀이 이렇게 혁신의 도시가 되기 직전에 바로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했을 그 시절에는 결국 70년대 초에 시애틀을 사람들이 미국에서 뭐라 불렀느냐 하면 절망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발간된 이코노미스트지에 시애틀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었냐 하면요,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각종 중고품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곳은 시애틀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저명한 경제지 중에 하나인 뉴스위크지에서는요, 미국 지자체 최초로 파산한 디트로이트에 이어서 두 번째로 파산할 수 있는 도시는 아마 시애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한 적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시애틀에 대해서 이렇게 비관적인 논조를 보였던 이 많은 여론들이 한 번에 뒤엎을 수 있는 가장 큰 계기는 바로 뭐 때문이냐? 바로 이 두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 누군지 잘 보이시죠? 바로 빌 게이츠하고 폴 앨런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죠. 아하, 이 두 사람이 세계 최대의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기 때문에 시애틀은 지금 위치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빠른 결론이신데요. 원래 이 두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던 곳은 시애틀이 아니라 시애틀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뉴멕시코 지역의 엘버커키라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MS를 창업했어요. 이 엘버커키는요, 시애틀과 정확히 2200km가 떨어진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곳인데요. 이 두 사람은 1975년 종업원 3명으로 시작해서 MS를 창업한 이후 3년 뒤에는 매출 $10,000,000를 달성할 수 있는 기업으로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매출 $10,000,000를 달성할 수 있는 큰 기업으로 몇 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하고 나서 이 두 사람은 이제 우리 둘이 마이크로소프트의 100년지 대계를 설정할 때가 됐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의 본사도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뉴멕시코의 엘버커키 지역에서 그 다음 어디로 우리가 이전해서 회사의 백년지 대계를 설계해야 될까 하다가 이 두 사람이 결정한 곳은 바로 뭐죠? 자신들의 고향, 자신들이 초중고를 나왔던 시애틀로 가자, 고향으로 가자라고 결정합니다. 다른 아무 이유도 없어요. 시애틀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군수산업의 메카였을 뿐이지 이렇게 컴퓨터나 IT 기반의 어떠한 인력이나 인프라나 제도적인 어떤 완비도 안 돼 있는 도시였습니다. 단지 두 친구는 우리가 어차피 백년지 대계를 세우고 그 다음에 계속 그 회사에 몰입을 해야 된다면 차라리 정든 고향에 가서 하자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MS 직원들은 참 그 당시 황당했겠죠. 2200km나 떨어진 곳으로 회사를 갑자기 이전한다니 두 CEO가 어떻게 보면 슈퍼 갑질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전을 하기로 결정한 뒤에 아마 직원들은 굉장히 많은 고심에 빠졌을 텐데요. 결국 두 설립자의 주장에 따라서 시애틀로 회사 본사를 이전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느냐? 바로 그 뒤에 시애틀이 갖게 된 변화들입니다. 시애틀과 엘버커키는요, 이제 전혀 다른 도시 발전의 경로를 갖게 되는데요. 시애틀은 MS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가 세계 최고의 회사로 탈바꿈되면서 엘버커키 대비 대졸 근로자 비율이 30%포인트 이상 큰 차이를 보이는 도시로 탈바꿈됐고요. 범죄율 역시 한때 디트로이트 다음으로 범죄율이 높았던 시애틀은 이제 엘버커키의 절반 수준으로 범죄율이 떨어지는 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애틀의 중위소득은 8만 달러 수준으로요. 미국 전체 평균보다도 무려 25%나 높은 도시로 탈바꿈됐고 미국 도시 인구 증가율 1위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요. 시애틀로 탈바꿈됐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IT 연구 인력이죠. 그냥 인력이 아니라 IT 연구 인력만 3만 5천 명이 상주하는 IT 최고의 도시가 바로 시애틀이 된 것이죠. 자, 이 변화의 시작 누구 때문이었나요?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두 청년의 애향심이 기반이었어요. 바로 그 애향심을 기반으로 두 청년이 거기서 세계적인 IT 기업을 일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일부는 난 MS 다니지 않고 이제 내 사업을 한번 해볼래 하면서 퇴사하고 옆에서 무엇인가 다른 회사를 창업하는 사람도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MS도 이것까지 다 우리가 할 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스피노프 시켜서 이건 그냥 자회사로 해서 네가 하든지 아니면 네가 이걸 다 가지고 나가서 너 혼자 독자적으로 해, 이런 회사들이 옆에 하나씩 또 생기게 되죠.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다시 15년 정도 지난 뒤에 뉴요커 중에 한 사람이 나도 계속 이렇게 뉴요커로서 좋은 직장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나이가 이제 40쯤 됐으니 나도 창업을 해서 내 세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던 어떤 인물이 IT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금융맨이었지 IT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IT가 요즘 제일 각광받는 산업인데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가장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는 동네가 어디지? 살펴봤더니 시애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인 뉴욕에서 정반대편에 있는 시애틀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온 가족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창업한, 그 아저씨가 창업한 것이 다시 20년 뒤에 세계 최고 수준의 회사가 됐는데 그게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시애틀에서 창업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바로 MS가 양성해낸 IT 인력을 보고 창업하러 온 것이죠. 자, 그래서 아마존까지 이제 세계적인 회사가 되니까 IT 인력들은 더 많이 길러지고 더 많이 몰리게 됐어요. 그랬더니만 다시 10수년 지난 뒤에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어떤 학생이 나도 IT 분야에 창업할 아이디어가 생겼어. 나는 SNS 계정을 한번 만들어서 SNS와 관련된 플랫폼 사업을 해볼 거야. 근데 이 사업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인력들을 어디서 고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보스턴을 놔두고 또 시애틀로 넘어와서 회사를 계속 키워나가기 시작했죠. 그 회사가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MS에서 IT 인력이 길러내고 아마존에서 IT 인력을 길러내고 채용하고 페이스북에서 IT 인력을 길러내고 채용하고 바로 이런 도시로 탈바꿈된 것이죠. 이 위대한 기적의 시작은 단순히 고향을 찾아간 두 청년이 시발점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도 우리 지역에서도요, 아마 코로나19 이후로
더욱더 지역 경제가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산토끼를 찾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디서 새로운 사람 좀 유치해보자. 어디서 뭐 명망 있는 사람 좀 유치해보자. 자, 그런 사람들을 굳이 여기까지 끌어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 지출을 해서 뭔가로 꼬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원래 고향이었던 친구들 중에서 우리 동네에 와서 뭔가 남은 노후를 평생 이제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면 조금 더 설득하기 쉬울지도 모르겠네요. 자, 오늘 시애틀을 통해서 지역 발전의 큰 변화는 어쩌면 애양심에서도 비롯될 수 있다는 거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